코로나19로 일부 병실이 코호트 격리 중인 3명 기독병원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오늘까지 4명으로 늘면서 포항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지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항시 대송면의 폐기물 업체 2곳이 잇따라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매립장 증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3명이나 더 발생했는데 문제는 3명 기독병원과 연관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해서 1,700여 명이나 검사가 실시됐는데 절반만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은 병원과 부산건강식품사업설명회 참석자 관련 감염이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병원 중 하나인 3명 기독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가 나온 3명 기독병원 8층 전층을 10월 2일까지 코호트 격리할 예정이며 현재 병원 직원과 환자, 방문자 등 1,76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고령자와 건강 취약자가 있는 요양복지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 258명에 대한 불시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경로당 운영 중단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 친지 방문 자제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병원 면회를 금지합니다. 5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족이나 친지분들이 입원을 해가 계시면은 당분간 14일 동안만큼이라도 전면 면회가 금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2-3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1-2주간은 계속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주에서도 지난 주말 동안 확진자가 나온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 접촉자 710여 명에 대해 검체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광범위한 검체 실시를 통해 무증상자를 찾아내면서 추가 감염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번 확진자와 주부 3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고위험 시설 운영 금지, 개천절 상경 집회 전세버스 운행 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입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 행정 조치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 우려되지만 엄중한 상황인 만큼 8월 한 달 피서객과 관광객이 다녀간 포항과 경주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인공지진으로 밝혀진 3년 전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포항 지진 직후 18,0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던 포항 장량동. 피해 구제 신청 첫날 코로나 때문에 오부제로 접수를 받은 탓에 접수처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원들이 시민들의 피해 접수를 도왔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돌아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자료 있으면 그걸 인정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좀 편하겠는데 다시 가서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지진 당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피해 사진과 진단서, 수리 내역서, 계좌 이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고 지진 당시 건물 소유 여부와 주거사실 증명을 위해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 초본도 꼭 필요합니다. 컬러로 사진 출력하셔서 이렇게 서류 다른 걸 다 준비해서 같이 오시면 저희가 접수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휴업 비용이 보상 항목에 포함되면서 상공인들은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급여 지급 명세서 등
고정비용 지출 내용에 관한 서류와 휴업기간 증명 서류를 꼼꼼하게 떼와야 합니다. 이번에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정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물적 피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충분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진 직후 이미 피해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포항지진특별법 신청 서식을 활용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서류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제공은 해드리고 있지만은 피해 주민들께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은 다양한 각종 증명 서류들을 충분히 제출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 접수처는 포항 지역 29개 읍면동과 시청과 구청,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양덕 한마음체육관이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 거의 1년간 이어서 시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만약 최초 접수 후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한 달 안에 방문하시어 서류를 보강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에 문의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 구제 지원금 최초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에서 3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대송면 대규모 폐기물 처리업체인 네이처 ENT와 에코시스템이 각각 매립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매립장이 인접해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당해왔는데 더 이상 매립장 증설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정 산업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즉각 처리하라! 포항시 대송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 ENT와 에코시스템이 잇따라 매립장 증설 계획을 내놓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폐기물 업체는 각각 매립장 안정화와 폐기물 수요 증가를 이유로 매립장 규모와 허가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매립장 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어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환경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주고 이윤을 창출을 했으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체 부지를 찾아서 더구나 매립장 인근의 오천과 문덕 지역은 2010년 이후 주거지가 본격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매립장 반경 2km 이내에 경북에서 규모가 가장 큰 초등학교가 위치해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영향들이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초등학교 앞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SRF 소각장과 포스코 등으로 인해 이미 각종 환경 문제에 시달려왔다며 포항시가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포항시에서 그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포항시장이 나서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포항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두 매립장의 증설 사업이 아직은 계획 단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사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오늘 공론화위원회라는 첫 공식 기구도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에서조차 갑자기 이 의제가 왜 나왔고 과연 실익은 있는 건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첫 공식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도민을 상대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하나로 모읍니다. 대구 경북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초안을 만들고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대구 경북 통합을 한다. 살아남는 방법은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다. 힘을 똘똘 뭉쳐야 돼. 알고 하다가는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반발과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갑자기 왜 이런 의제를 들고 나온 건지,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실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민 여론 수렴도 하기 전에 통합 목표 시점을 2022년 7월로 잡아놓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대구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 내부에서조차 불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나 주민 생활 부분에서 대구 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독재 국가도 아니고 독재 지도자도 아닌데 일방통행하는 그런 모습, 아주 도의원으로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첫 공식 기구인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한 명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들이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갑자기 튀어나온 뒤 한동안 잠잠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장과 도지사 주도로 급물살을 타는 조짐입니다. 겉으로는 대구 경북 상생을 외치지만 그 속에 정치적인 속셈 등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불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는 시민의 숲인 황성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를 LH공사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통해 선매입한 뒤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황성공원 사유지는 전체 89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11%인 9만 7천여 제곱미터로 LH공사가 우선 매입한 뒤에 경주시가 350억 원을 들여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LH는 다음 달부터 2달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한 뒤에 12월에 감정평가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보상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환경부 국비 예산을 5,587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4,497억 원보다 24.2% 증액된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523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물 환경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569억 원, 낡은 상수도 정비 사업에 9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쾌청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인 내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매일 색다른 가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에서 17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 21도로 보이며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8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세계유산을 문화상품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유산 20건과 세계기록유산 3건 등 23건을 선정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 양동마을에서 과거시험과 선비문화체험 등이,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문화유산 여행이, 안동 봉정사에서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영주 부석사 등이 뽑혔고 안동 한국의 유교 책판을 활용한 학생 영상 제작 캠프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동안 도내 74개 봉안시설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하루 추모객 숫자를 제한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재래실과 유가족 휴게실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묘객 사이의 거리를 최대로 두기 위해 동선을 분리하고 비대면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배 장사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포스텍은 홍합 단백질을 활용한 국소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수중 환경에서도 강한 접착력을 가진 홍합 접착 단백질을 면역 관문 억제제로 사용되는 항체에 연결하여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항체를 전달할 수 있는 항암 면역 치료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